또 어떤 제작 방식도 저희보다 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지금 화성 공장으로 올 때는 어떤 게 바뀌는지. 가격하고 품질이 바뀌었는데 품질은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펙 같은 것도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보다 훨씬 여기가 업그레이드 돼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줄어드니 AS 어떻게 책임질 거야?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후 관리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AS가 안 나게 만드는 게 원칙, 기차는 당연히 안 나게. 원칙이고. 가온파에게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가온파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번 영상 나오고서 많은 분들이 영상에 관심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지난번 영상에서도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댓글 보니까 가격이 얼마야 이걸로 귀결지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가격을 또 2편에서 공개를 했더니 사실 예전에 공간 제작소랑 상담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이야기한 가격이랑은 틀렸던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또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여기는 완전 자동하고 평택은 사람이 직접 수작업으로 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이 이해가 좀 있으셔야 될 텐데, 오늘 영상으로 지난번 그 가격에 대한 그런 의혹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깔끔하게 좀 해소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가격을 말씀드리면 또 어떤 제작 방식도 저희보다 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세계에서 봐도 같은 건축법의 기준을 봤을 때 싼 가격에 공급되는 곳은 없어요. 아, 그래요? 국내 시장 조사도 하고 가격에 대해서 또 외국도 시장 조사를 해요. 중국에서도 이런 비슷한 시설을 갖춘 곳이 있어요. 거기도 비슷해요. 중국 인건비가 훨씬 싸서 저는 당연히 이런 설비도 필요 없을 것 같고 이런 가격도 훨씬 저렴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같은 설비가 있는 곳이 인건비가 싼 나라로는 남미도 있고 뭐 멕시코, 그리고 옛날 구소련 지역에도 다 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거기서 가격이 싸질 수 있는 거는 그 소련 지역 같은 데는 이 재료비가 싸더라고요. 목재도 좋고, 또 제가 갔던 어떤 곳은 숲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숲에서 나무를 잘라 그 다음에 제재를 해. 그걸로 여기서 집을 만들고 또 그 부산물로 합판을 또 직접 만들어요. 그래서 제작하는 곳인데 거기도 우리보다 비싸요. 물론 거긴 유럽이라서 좀 더 자재가 저렴한데도 실제 생산되는 집은 더 비쌀 수 있다. 50%, 60%에 가까운 인건비가 저희 10%대로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보다 싸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과연 존재는 하는가. 그리고 또 그 저도 댓글 보니까 뭐 다른 데는 더 싼 곳이 있어요, 잘 알아보세요, 이런 게 있던데 그런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네네. 댓글을 대표님께서 이렇게 많이 읽어보신 것 같은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평택에서 전에 지을 때는 얼마에 분양을 하셨었고 거기에 옵션 조항들이 어떤 게 있었는데 지금 화성 공장으로 올 때는 어떤 게 바뀌는지, 요거 차이를 한 번 정도는 설명을 주시는 게 조금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가격하고 품질이 바뀌었는데 가격은 평택에서는 기본 판매가가 460만 원이었어요. 여기서는 390만 원이고, 그리고 기타 부가로 드는 거는 이제 운반비 있고 기초 비용 따로 있고, 기초 별도, 그리고 운반비 별도, 또 크레인비도 있고, 크레인비. 건축에 해당되는 것들은 다 지어서 똑같이 가는데 건축과 상관없는 이동 비용과, 기초는 건축과 상관 있긴 하지만 이게 이동식 주택의 특성이기 때문에 기초는 별도 비용으로 그렇게. 근데 지금 여기 와서는 가구도 저희가 설치해서 나가고, 여기 화성에서는요. 이제 기초도 저희가 설치하고 PC로 또 뭐 에어컨도 여기서 달아서 나가고 가전도 달아서 나가요. 여러 가지 직접 하셔야 됐던 것들이 많이 줄고 있고, 그래서 뭐 가구는 한샘하고 현대 리바트 2개 저희가 하고 있고, 뭐 가전은 이제 LG 에어컨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설치해서 나가고요. 지금 여기서는 이미 지난 2편 영상에서 공개하신 것처럼 평당 390에 일단은 책정을 해놓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390인데 이 들어가는 품질은 더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펙 같은 것도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거기보다 훨씬 여기가 업그레이드 돼 있어요. 왜냐하면 더 자동화되니까 좀 낮은 가격에
좀 할 수 있는 게 많아져서 그러니까 이게 또 근데 스펙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자를 안 보려고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200채 생산했는데 10%가 하자 났었어. 그럼 20채잖아요.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2000채가 되면 200채가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원천에 봉쇄를 시켜놔야 이게 뭐가 시작이 된다. 그래서 여기는 거기보다 스펙이 좀 더 높아요. 가격은 390만 원대고 똑같이 운반비, 기초, 크레인비는 별도인데 그때는 그러니까 이동비가 좀 비싸다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게 왜 이동비가 비싸냐면 이 저녁 5시에 여기 와서 실어요. 우리가 6시, 5시에 문을 닫으니까 저녁. 네, 5시에 싣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대기해요. 다음날 아침이니까. 그리고 나서 밤을 새고 뭐 한 새벽 3시쯤 출발하겠죠? 근데 7시에 현장에 도착을 해요. 근데 짐을 못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야드가 다 좁으니까. 좁은 공간에서. 네, 그러니까 차들이 다 대기하고 있어요. 즉 그 기사분들 입장에서는 이틀치 일할 거, 3일치 일할 거를 받아야 되는 거야. 자기는 이거를 짐을 계속 싣고 있기 때문에 이동하지 않다 하더라도 기름값만 안 들 뿐이지 이 내가 3번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날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이동비가 비싸요. 근데 저희가 그거 좀 낮추려고 새벽에 와서 싣고 가는 거예요. 이 야드가 넓으면 내려놓고 가면 돼요. 그러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또 가격이 다운될 수 있고 그 사람도 다시 기회비용이 생기는 거니까. 그렇죠. 그냥 네. 거기에 부지가 넓으면은 한 곳에다 이렇게 놓고 크레인만 와가지고 거기서 가면 설치하면 되는데 되니까. 이게 보통은 좁아서 차들이 저 밖에서부터 대기하고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하나 떠서 내고 또 나가면 또 하나 들어와서 또 그럼 하나 이제 뜨고. 하루 설치하는 동안 이게 다 대기하고 있으니까 이분들이 일을 못 하니까 그 비용을 다 받는 하루 거예요. 전체 비용을 다 받죠. 거의 이제 이틀 하루 반 거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비싸지는데 그것도 뭐 가까운 거리나 또는 야드가 넓은 곳은 바꿔야겠다. 그리고 이제 PC 공장에 맡기려고 그랬는데 이게 또 비용이 비싸져서 자체 제작하려고 해요, 지금은. 지금 지난 영상에서 PC에 대해서 말씀을 주시긴 했는데 PC라는 게 미리 콘크리트로 기초를 프리캐스트. 만들어서 그거를 현장에다가 바로 설치하는 그러니까 양생 기간도 필요 없고 굉장히 저렴하면서도 이제 공기 단축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래서 그런 기초면을 직접 이제 시공을 해주시겠다는 말씀이시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추가로 드는 비용도 최대한 줄여보자가 일단 기본이고, 그리고 저희는 약간 스펙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공깃밥과 김치찌개만 시킬 수 있어요. 반찬을 여러 개 시키는 거는 본인의 몫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계란 후라이를 시키든 뭐 조기구이를 시키든 이게 다 돈을 내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짓고 싶어 하면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고 돈이 더 들고, 나는 뭐 요 밥이랑 공깃밥만 있으면 돼 하면 그것만 나가는 거고. 그래서 아주 기본이 되는 스펙이 하자가 생기지 않는 최소한 방습층이 있어요. 내부에 당연히. 그러니까 기밀 방습층이 있는 거예요. 내부에는. 그러니까 벽체 안쪽에도 안쪽에, 기밀 방습층을 하나를 더 두는 거군요. 외부에 또 방수층이 있고, 또 보통은 벽체만 방수하고 지붕은 이제 지붕에서 콜드루프일 때 요게 안 돌아가잖아요. 이게 다 돌아가요. 웜루프처럼 마치. 그러니까 이 콜드루프도 웜루프와 콜드루프의 중간 단계. 그러니까 굳이 이야기하자면 전에 평택의 기본 스펙은 일반적인 경량 목조의 스타일이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니까 준 패시브? 패시브급에 가까운 그런 스펙으로 여기서는 기본이 되는군요. 근데 가격은 어쨌든 다운시킨.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걸 정확하게 비교를 하시면서 견적을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견적도 저희도 이제 시장조사 한다 그러잖아요. 그럼 다른 회사 이렇게 견적서 받아서 본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 우리 거랑 비교하는데 최소 30분은 걸려요. 제가 봐도. 왜냐하면 여기는 이 자재를 쓰고 여기는 이렇게 시공하고 저건 저렇게 시공한 거를 이렇게 서로를 맞춰봐야 돼. 그러니까 이제 동일 자재로 했을 때로. 그거 비교를 안 하고 그냥 전체 가격만 놓고 얘기하면 완전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긴가 저긴가 어디서 한번 지나가다가 이동식 주택 회사가 있어서 가봤어요. 이 각발프로 골조를 짜고 외부가 메탈 사이딩을 바로 걸더라고요. 합판이나 하우스랩이 없고. 그리고 내부는 석고가 바로 들어와. 그래서 이게 근데 이렇게 해도 되나? 근데 그 가격과 우리 가격을 비교하면 이게 다른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몇 년이 지나서 결로가 생기고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것과 같이 비교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온사이트로, 그러니까 현장에서 짓는 것 중에서도 그래도 고스펙으로 짓는 것들을 여기 화성 공장에서 자동화로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인건비가 세이브가 되고, 말씀 중에 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일단 아까 자신감 있게 뭐 국내는 물론이고 세계에서도 이 가격 맞출 때가 별로 없을 거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 주신 이유가 단호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들은 규모의 경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대기했다가 하루 종일 인건비를 뺏어 먹고 그 비용이 고스란히 건축주한테 가는 그런 운송 설치비,
이런 것들이 세이브가 되려면 결국 규모의 경제로 하루에 그분들이 여러 네. 탕을 뛸 수 네. 있게끔 맞아요. 여기서 네. 계속 나가면 네. 그럼 당연히 건축주분들이 물류 비용도 빠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자재를 사더라도 똑같이 하우스랩 하나를 사더라도 여기는 몇 톤 단위로 살 거고, 동네에 있는 이동식 주택 하시는 분들은 그냥 건 바이 건으로 사갖고 오면 당연히 교섭력이 틀리기 때문에 원가 자재 가격이 코스트가 그만큼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건 좀 또 그건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이거는 또 정말로 우리가 받는 자재랑 값이 달라요. 같은 자재상에서 받아도. 그 석고보드 얼마나 하지만 석고보드 가격도 다 틀려요. 그러니까 매달 몇 장씩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주는 가격이 달라요. 네. 근데 대표님께서 지금 계속 가온파 채널에 나오셔서 이런 말씀 하시는 이유는 이걸 지금 공개해서 여러분들한테 약속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에 다실 때 뭐 오해가 있으시면 댓글 다는 건 좋은데 예전 거랑 비교하시더라도 달라진 스펙들을 명확하게 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다른 업체랑 비교하실 때도 스펙 비교를 정확하게 하신 다음에 하실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단호하게 말씀드리지만 저희보다 싸게 지을 수 있는 곳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뒤에 보시면은 드디어 바인만사의 네. 자동화 설비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앞에서 지난번에는 이 허공에서 인터뷰를 하니까 야, 설치도 안 됐는데 니네 말부터 앞서는 거 아니야 이랬는데 오늘 진짜 들어왔고요. 그리고 독일 엔지니어 인터뷰도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 기계는 어떤 기계인 건가요? 요거는 이제 빔텍이라고 빔 형태로 돼 있는 부재를 가공하는 이제 톱이에요. 쉽게 말하면 톱인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홈을 파거나 이런 면들이 또 이렇게 사선으로 되는 면들이 다 전부 다 여기서 가공이 돼요. 그래서 총 5축의 톡이 달려 있어서 요것도 이제 드릴 말씀인데 저희 이 스터드를 다 이렇게 파요. 왜냐하면 구조재를 판다고요? 예, 전부 다 스터드가 다 어쨌든 수직 방향으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수직 방향의 하중은 잘 견디게 되어 있어. 근데 이 수평의 방향의 하중은 견딜 수 없는 구조인 거예요. 목 구조가. OSB로 잡는다고 합판으로 잡는 거죠. 합판으로만 잡으니까 네. 이게 누가 봐도 저는 약간 이게 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이게 브레이싱도 네, 걸고 막 하잖아요. 브레이싱 그래서 걸죠. 저희는 이게 3열이 다 파져요. 스터드가 수평 방향으로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장부 맞춤 형태로 네, 네, 예전에 네. 우리 중목 구조를 네, 네, 네. 할 때 한옥처럼 그렇게 끼운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렇죠. 다 끼워서 오. 여기도 네일건이 네. 베아라는 건데 네. 독일산인데 못으로 박는 것과 스크류로 박는 게 체결의 역이 달라요. 스크류가 훨씬 강해요. 근데 그렇죠. 스크류를 일일이 쏠 수가 없잖아요. 이걸 하려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러니까 못이 스크류 형태로 된 게 있어요. 그거를 쏴줘요. 그래서 얘가 꽉 맞물려 들어갈 수 있게끔 스크류 형태의 이제 고정 체결 그 시스템이 있어요. 그런 시스템으로 고정하기 때문에 수평 방향, 뭐 수직 방향 그 전부 다 이제 나가는 집들은 잡혀 있고 그렇게 잡다 보니까 이게 막 되게 디테일한 기술인데 뭐 그러니까 위에서 들 수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해지면서 예, 좀 더 좋아지죠. 예. 제가 오늘 평택 공장과 지금 화성 공장의 스펙 차이를 여쭤보려고 이제 질문을 하려고 이제 질문지를 적어 왔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확연한 차이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현장에서 만들 수 없는 이걸 다 일일이 어떻게 뭘로 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못 파고 못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수 있다면 그냥 여기다가 이제 될 수는 있겠죠.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이게 중목 구조에 프리컷 하시는 네. 분들이 이렇게 해갖고서 맞춘다고 하는데 가격이 생각보다 많이 그쵸, 상승해서 사실 현장에서 잘 못 쓰거든요. 톱이 좋아야 돼요. 톱이. 그래서 이게 비싼 건데 이게 저희 세대에 있어요. 이제 기가 막 들어오니까 대표님도 조금 이제 플렉스가 되고 계신 것 같아요. 이제 현장에서 생산이 막 돌입이 되면 여러분들 아마 현장 오시면 저처럼 눈이 이렇게 막 돌아갈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현장 가동이 빨리 됐으면 하고요.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보다 어떻게 현장 가동 시점이나 이런 것들은 예측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 이제 네. 대부분이 4월 11일 날 다 들어와요. 예, 그럼 6월부터. 지난번에 6월 말씀하셨던 게 일단은 거의 네. 지켜지겠네요. 네. 기대해 주십시오. 여러분들 6월이면은 공간 제작소의 평택 공장과는 완전히 다른 그리고 국내에 최초로 가동되는 자동화 설비로 집이 지어지는 광경을 여러분들 목격을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돌아가면은 초대 탐방 행사 그럼요. 하실 거죠? 그럼요. 예. 그때 여러분들 제가 꼭 공고를 할 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패널라이징 모듈러 이러면은 결국은 한정된 디자인밖에 안 되지 않아? 그래서 나는 좀 전원주택이면 조금 더 이뻤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계세요. 지금 여기 화성공장에서 어느 정도까지 디자인의 자율성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때도 제가 좀 너무 모듈러에만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패널라이징 모듈러를 생산하잖아요. 패널라이징은 현장 시공과 같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다른 거라면 미리 좀 많이 해갈 뿐이지 현장 시공과 같아요. 뭐 대공간, 뭐 1층에 층고를 5m를 하겠다. 뭐 다 됩니다. 5m까지? 그런 게 뭐 안 될 이유가 없는 거죠. 현장 시공과 똑같은 거니까. 오히려 더 높거나 더 넓은 층고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디자인에 제약이 없고 지금 또 이거는 추진하고 있는 건데 이제 국내 유명 건축가 또는 해외 유명 건축가들하고 협업을 해서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근데 되게 비싸더라고요. 이게 설계비만 1억, 2억 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1억짜리 설계를 사서 저희가 그거를 지어서 이거를 이제 당연히 그 건축사랑 협의해서 양산해서 팔 생각이에요. 아주 유명 건축가 예를 들면 우리가 2억 주고 산 설계를 무상으로 쓸 수 있어요. 이거 되게 반가운 소식이네요. 근데 굉장히 유명하신 분. 그러니까 저희 대학원 동기 누님이 대한민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신 분한테 의뢰를 해갖고 설계 비용만 1억 5천 이상 들었어요. 근데 설계가 그렇게 나오면 또 공사도 장난 아니게 비용이 점프를 하거든요. 어려운 디자인들을 하게 되면. 근데 여러분들이 그 유명한 디자인을 어떻게 보면 표준화 시켜서 여기서 네. 설계 비용 없이 네. 그렇게 지을 수 네, 있다는 네, 거잖아요. 네, 네. 되게 반가운 그거는 소식인데요?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거고 그래서 이제 정말 이름만 들어도 다 아시는 분 물론 우리가 만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만 그 사람들한테 비싼 돈을 주고 저희가 설계를 해서 이제 예쁜 상품, 좋은 상품을 만들 거고 지금도 국내 누구의 어떤 건축가분도 그 본인이 하신 것들을 가져오시면 저희가 그대로 구현해 드리니까 그거 뭐 의향 있으신 분들은 내 집이 너무 예뻐서 나는 이거를 만들어 놓으면 나는 잘 팔릴 것 같다. 뭐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다 하면 언제든지 오시면 저희가 구현하고 또 그거를 팔 수도 있고 또 뭐 생각 있으신 설계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올해 공간 제작소에 지금 화성 공장이 돌아가는 과정과 실제 세팅하고 집이 현장에 설치되는 거 그리고 여기 또 조성을 전시장까지 조성을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모습들을 계속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릴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하셨던 설계하시는 유명 디자이너 분들과 협업할 때도 제가 기회가 되면은 여러분들과 영상을 찍어서 또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널라이징은 제약이 없어요. 뭐든지 할 수 있어. 근데 모듈러는 제약이 있어요. 당연히 층고도 제약이 있고 형태가 직사각형 형태를 띄어야 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예산을 중시하고 가성비를 따진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모듈러로 가야 되는 거고 나는 막 이 지붕도 이렇게 이제 이 웜루프에서 이 층고를 개방감을 다 느껴야겠다 층고를 높여야겠다 뭐 이런 이제 이 간격을 넓혀야겠다 이러신 분들은 패널라이징 하시면 돼요. 물론 값은 달라요. 패널라이징 더 비쌉니다. 예. 그렇죠. 그게 440이에요. 예. 오늘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리면 그래서 니네가 여기서 공장에서 잘 만드는 것까지는 기계가 하니까 이제 믿을 것 같아. 근데 그러면 사람이 줄어드니 AS 어떻게 책임질 거야?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후 관리에 대한 대책은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AS가 안 나게 만드는 게 원칙, 기차는 당연히 안 나게. 원칙이고 사후 관리는 기본적으로 현재는 3년까지는 무상으로 다 해드리고 3년이요? 3년이 지나면 유상으로 해드리는데 물론 중요하자는 그 법정 기한까지 다 봅니다. 중요하자는 근데 구조나 뭐 이런 벽체나 뭐 이런 부분들. 근데 그런 일은 거의 나오지 않고 대부분이 마루 뭐 몰딩 또는 뭐 초기에 나오는 것은 배관이 뭐 터진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계속 보완해 나가고 바로바로 즉각 대응하고 저희 고객님의 집 한 집만 지어드리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게 대응이 늦어. 뭘 이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럼 됩니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협업 시스템이 있어요. 그 공장 내. 그래서 이걸 이 부서에다가 문의하고 저 부서에 문의해.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그 협업 시스템이 그럼 이건 얼마고 이건 이렇게 오케이 하니까 이게 대응이 늦어요. 채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정확한 근거들이 남아야 돼서 대응이 좀 늦어요. 그래서 그게 좀 불만인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설계를 완료해서 줬는데 야, 그 화장실 하나 고치는데 내일이면 주는 거 아니야? 근데 사실 내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바꾸는데 얼마 드는지 빨리 알려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시간이 소요돼요. 그래서 사후 관리에 대한 시스템이 있는데 그게 이제 프로세스 절차들이 좀 있어서 그게 좀 어떻게 보면은 대기업 쪽의 그런 AS 시스템처럼 되다 보니 현장에서 동네 이제 시공자분들이 바로 그냥 전화하면 저녁 때 날라오는 것처럼 그러기는 쉽지 않아요. 그게 조금 단점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사후 관리가 제가 현장에서 지금 시공사분들이랑 미팅하면서 3년을 보증해주는 시공사는 아직까지 못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계약하실 때 이 3년 조항에 대한 부분도 다른 회사랑 같이 비교를 해보시고 선택하시는데 또 하나의 포인트로 그렇게 아니, 삼으셔도 근데 좋을 그게 것 같습니다. 이제 1년을 보장해준다고 계약을 서로 했잖아요. 네. 그래도 법의 항목별로 그쵸. 몇 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게 더 우선시 될걸요? 만약에 소송을 네, 가면? 그쵸. 상위법이 그러니까 우선시 그렇기 때문에 되긴 합니다. 그게 1년 해도 만약에 이제 네. 하자 생각해서 주장하시면 그 법에 있는 기간 동안 다 해야 돼요. 그거는 뭐 무조건. 지난번 영상 나가고 여러분들 댓글로 많은 궁금증 있으셨던 가격적인 문제 그리고 스펙이 과연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는지 이런 부분까지 이제 말씀을 들어봤고요. 오늘 확인시켜 드렸죠. 뒤에 보이는 요게 이제 10억 넘는 기계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기계들이 이제 4월이면은 전부 다 도착이 되고 6월부터 가동이 된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지금 올해 안에 건축하실 분들은 여러분들 공간 제작소 밑에 좌표 남겨 드릴 테니까요. 네, 상담 전화하시고 예약하셔서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